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이 강좌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 했던 예화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 예화를 3번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2번째 합니다. 옛날 우리 민화, 우리의 민담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서예가가 있었어요. 서예가니까 이제 글을 잘 쓰는 사람이죠.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죠. 서예가가 이제 자기 친구 집에 갔습니다. 그 친구가 상당히 잘 사는 사람이, 사이도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병풍을 딱 보여줍니다. 병풍, 이제 아직 그림을 안 그려놨는데 이제 색으로 딱 장만, 여기 이제 좋은 화가의 그림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 거라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이제 병풍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잠시 이제 그 친구가 뭐 좀 가지러 가려고 자리를 비웠는데, 이 서예가가 그 새 병풍 이제 거기에다가 붓으로 먹을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툭툭 먹을 뿌린 거예요. 그 친구가 들어오니까 이제 당황이 되고, 이게 무슨 일이, 분노.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도 이거 왜 이러냐. 그랬더니 이제 서예가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미안하오 친구. 이 좋은 병풍에 이 참 좋은 글씨를 써놨으면 하는데 그림을 그린다고 하니까 내가 잠시 질투심이 나서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네. 좀 미안합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내가 이 먹물로 막 튀어있는 이 자리에 내가 글씨를 써놓으라면 내가 사실 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뭐 이왕에 버려놓은 병풍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글씨를 넣어 보시게나,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서예가가 그 먹물로 이제 막 뿌려져 있는 그 병풍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명물이 막 뿌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글씨를 쫙 쓰기 시작하는데 다 쓰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먹물이 하나도 안 보여. 이 서예가의 명필만 딱 들어가 있더라. 그럼 먹물의 그 모든 자국은 없어지고 명필만 나와요. 근데 먹물이 없어진 건 아니죠. 먹물 튄 건 그대로 있는데 이제 거기에 그거 점을 이용해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쫙 쓰는데 그 명필이 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좀 과정된 말이지만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강좌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얘기를 했고, 한 3번 정도 후반부에 가서 한 번 더 하려고 제가 이제 생각 중입니다. 처음에는 먹물이 튀어서 다시는 못 쓸 것 같았지만 여기에 글씨를 쓰니, 뭐 그림도 하려면 하겠죠. 그림 잘하는 사람이. 어쨌든 이 먹물 튀어 있는 그 자리를 다시 그 전문가가, 서예가가 자기의 글씨가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먹물 튄 것이 없어진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주 얘기하냐면, 우리가 큰 상처를 만나게 되거나 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이렇게 먹물이 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중한 병풍에, 잘 꾸려왔던 병풍에, 소중한 나의 삶에, 이제껏 잘 지켜왔던, 잘 보존해왔던 나의 삶에 먹물이 끼지 않습니다. 먹물이 튄 거예요. 큰 상처, 견뎌내는 것조차 어려울 때도 있고요. 과연 그거를 정말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좀 불안한 마음도 있지요. 어쨌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강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는 없죠. 어려움, 힘든 일이 지금 눈앞에서 있었고 그 일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회복에 대한 얘기를 미리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 시점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우리가 중간 정도로 들어갔는데, 이 정도 시점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강좌, 오늘 단계까지 왔다면, 이 과정까지 이제 따라왔다면, 그러면은 이제 적어도 이제 이번 강의부터는,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나의 소중한 삶이라고 하는 이 병풍에 흩뿌려진 먹물, 제멋대로 뿌려진 먹물, 이거를
멋있는 글씨체로, 최고의 서예가의 글씨체로 바꾸어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한번 품어보자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이 얘기를 해봅니다. 물론 명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먹물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나 글씨를 쓰면서 점점 이 먹물을 오히려 그림이나 글씨로 바꾸어 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바로 그런 것이 고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강좌를 이제 제가 전체를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회복에 대한 아직까지 뭐 더 이 먹물의 병풍이 더 좋은 그림, 더 좋은 서예가의 글씨로 가득 차는 그 단계까지 아직은 뭐 우리가 가기도 어렵고 그런 생각하기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잠시 그런 얘기를 하고요. 다시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서 오늘 주제에 이제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주제는 우리가 큰 고비를 넘겼다면 정말로 응급의 최초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파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응급의 큰 고비를 이제 넘겼다면 이제는 조금 바쁘게 한번 살아보자.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바쁘게 산다는 게 아니라 조금 의미 있는 그런 바쁜 모습으로 한번 바뀌어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뭐 내 몸을 우리가 이제 우리 과장에서 얘기했지, 내 몸을 그래도 좀 돌아볼 수 있고 또 산책도 내가 이제 가끔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때때로 글도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좀 바빠지자, 좀 바쁘게 살아야 된다. 단순하게 우리 뭐 업무가 바쁘고 직장이 바쁘고 이런 게 아니고 조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방법대로 조금 바빠지자. 물론 너무 힘들게 바쁘면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할 만한 정도 내에서 적절하게 바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이번 시간에 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려울수록 조금씩 바쁘게 나 자신의 일정을 이제 이렇게 쭉쭉 진행하다 보면 그 어려움에 대한 걸 조금씩 잊을 수도 있게 되고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죠. 근데 그 조금 이제 그 생각을 좀 줄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울수록 조금 바쁘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발전하는 자신도 어느 날 보게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좀 어느 정도 바쁘게 지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가해지면 우리는 고통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이라는 게 뭡니까? 바쁘지 않은 마음 속에, 공간이 많은 마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쁘지 않은 삶 속에, 공간이 텅 비어있는 삶 속에 우리의 고통의 마음, 좋지 않은 나쁜 마음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바빠, 적절하게 할 일이 많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단어를 occupied, 이런 단어를 제가 사용해. 이 단어가 오늘은 이제 중요합니다. 이 occupy, 우리 occupy 주로 이제 수동태로 많이 씁니다. 어디서 많이 봅니까? 이거 화장실에서 제일 많이 봐요. 화장실 사람이 있으면 occupied, 없으면 뭡니까? vacant죠. 지금 공간에 뭐가 차 있으면 occupied인 겁니다. 공간이 비면 vacant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우리 뭐 호텔 방도 마찬가지로 지금 occupied 그러면 지금 방에 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지금 공간이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공간에 차 있다 이런 뜻이 이제 occupied입니다. 이 단어 오늘은 이 단어만 마음속에 좀 우리 한국 단어 중에 좋은 것도 있는데 특별히 또 이제 영어 단어를 넣는데 좀 섭섭하신 분이 계시더라도 오늘은 이 단어 occupied 이 단어를 마음속에 깊이 품으시면 오늘 강좌는 다 이해가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occupied. 제가 이 단어를 언제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냐면 쇼생크 리뎀션,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1994년도 영화인데 제가 뭐 다른 글 강좌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탈출 그래가지고 무슨 그 탈출하는 영화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리뎀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벗어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탈출이라고 우리 번역을 해가지고
무슨 탈출 영화인 줄 알았어요. 액션 영화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래서 안 보고 있다가 제가 그 신촌 그 로타리 쪽에서 영화관에서 봤는데 탈출 영화가 아니고 굉장히 물론 탈출 영화죠. 그렇지만 하여튼 탈출보다는 큰 내면의 이야기를 많이 표현하는 그런 영화죠. 그 이 쇼생크 리뎀션,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occupied가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이 단어를 이때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라고 되냐? In prison, 감옥에서는 a man will do most. 누군가가 이렇게 그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려고 한 anything, 뭔가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to keep his mind occupied. 그의 마음을 우리 keep 뭐뭐 하면 뭐뭐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을 occupied 채우는 것을 keep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비지 않도록, 그 생각이 비지 않도록, 생각이 계속적으로 생각이 비지 않고 차게 하도록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 하게 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이제 그래서 적어도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이제 쇼생크에는 이제 그 쇼생크 감옥에는 장기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기간의 교도소 생활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 경향이 있다. 이건 뭐 어떤 습성이나 경향을 말하는 것이죠. 교도소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뭔가를 자기 마음을 어딘가에 자꾸 써서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다. 그 영화에 보면 뭐가 되냐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다 장기수거든요. 무기징역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시간에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런 거 하지 않으면 그 긴 시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나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또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한 가지가 있으면 그거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마음을 어느 정도 다스릴 수가 있고 또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나 삶이 더 나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화 요 대사는 쇼생크 탈출에서 이제 탈출한 사람은 앤디고 그 탈출한 사람 친구, 제가 좋아하는 배우 모건 프리먼, 그 흑인 배우죠. 흑인이지만 이 영화에서 이 사람이 나레이션을 합니다. 흑인이지만 보통 흑인들은 좀 발음이 좀 안 좋은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뭐 웨슬리 스나이프스나 뭐 조금 발음이 약간 처지죠. 그렇지만은 이 모건 프리먼은 아주 발음이 굵직하고 굉장히 발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쇼생크 탈출을 좀 학생들에게 많이 권해요. 영어 공부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쭉 들으면 그 굵직한 음성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더구나 모건 프리먼은 흑인이면서도 발음이 굉장히, 우리 오바마 대통령도 흑인이지만 발음이 좋잖아요. 그러나 뭐 이제 뭐 에디 머피라든지 뭐 이렇게 웨슬리 스나이프 이런 사람이 약간 발음이 좀 약간 엉성합니다. 그래도 뭐 인기는 있지만 이거 아주 좋은 발음으로 쫙 읽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친구 레드가 하는 말이고, 앤디는 탈출한 주인공이죠. 그래서 레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앤디가 그 영화에 보면은 어떤 젊은 친구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공부를 안 해서 정규 중고등학교 뭐 이런 걸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그런 검정고시 같은 거, 너 그런 거 할 수 있니? 그 친구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도와주면서 자기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레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감옥에서는 다 누구나 이렇게 뭔가를 이슈를 가지고 자기 마음을 거기에 occupied 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죠. 그래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나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occupied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비지 않게 이렇게 채우는 것, 공간을 채우는 것. 그래서 이렇게 occupied를 할 수 있어야만이 뭡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는 거죠. 무언가가 내 마음을 채워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특별히 어려울 때는 그 어려운 생각이 자꾸 그 공간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무언가 괜찮은 생각, 무언가 좋은 것,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의 자리를 채워야 나쁜 생각이 그 자리에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이. 그래서 나쁜 생각들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지 않도록 내가 좋은 것들로 내 마음을 occupied 이렇게 채우는 것입니다.
나쁜 것들이 내 마음을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채울 뿐 아니라 나를 괴롭히죠. 그래서 우리 occupied 이 단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 마음은 여러 분야에 내 마음의 공간을 occupied,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에 있을수록, 힘든 때를 보내야 되는 사람일수록 내 마음의 공간을 항상 어떤 좋은 이슈를 가지고, 어떤 좋은 제목을 가지고, 또 너무 힘들어 내 몸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거 말고, 너무 힘들지 않은 범위 안에서 조금 바쁘게 내 마음의 공간, 내 삶의 공간을 채워놓는 것이 좋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번 시간 강의의 핵심 주제라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나쁜 생각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한숨이라든지 때로는 불안이라든지 불면 또 찾아오죠. 내 마음에 잠잘 때 이런 생각을 꽉 차면 잠이 안 옵니다. 에너지가 강하니까. 나쁜 생각하면 어떻게 되니까 내가 딱 흥분되죠. 에너지가 강하면 불면으로 가죠. 그래서 이런 나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올 공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조금 바쁘게 살 수 있는 것이 좋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요. 우리 학생이라든 젊은이는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게 공부죠.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큰일, 더구나 여자한테 차이고 이런 거. 큰일을 당하고는 그냥 공부에 몰두해가지고 무슨 고시에 붙거나 무슨 자격증을 따거나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공부라는 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공부가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기가 싫거나 내 몸이 안 따라주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내 환경에 맞게, 나의 어떤 여건에 맞게 내가 좀 바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쁘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당신이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신다면 직장 생활 안 하면 시간이 많잖아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낮잠 자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로 그런 사람일수록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똑같이 유지해야 돼요. 가능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걸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권장하죠. 그래야 건강에도 좋으니까. 근데 혹시 조금 늦게 자더라도 항상 일정하게, 또 일어나는 시간은 일정하게, 잠자는 시간은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특히 직장 생활하지 않는 분들 낮잠 자는 거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한 5분, 10분 잠깐 깜빡하는 건 몰라도 누워서 1시간씩 자고 이렇게 되면 그 삶은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가능하면 일찍 일어나는 패턴, 이것이 우리 힘들 때 더 좋습니다. 일찍 일어나게 되면 일어나는 그 순간 내 마음도 좋아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 일 중에 있지만 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난 누구보다도 더 일찍 이렇게 아침 생활을, 하루 생활 시작하는구나. 기분이 달라지죠.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의 그 분위기, 아침의 공기, 그리고 특별히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 이거 참 좋은 겁니다. 그걸 내가 쫙 바라보고 온몸으로 그 햇살을 한번 쬐인다는 것은 내 몸과 내 마음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공기를 쐬고, 또 아침에 잠깐 샤워하는 것도 좋아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아주 이익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의 시간을 갖고 나의 하루 일과를 갖게 되면 정말로 좋은 일이죠. 또 직장 생활을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없죠. 학생도 마찬가지, 학교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직장 생활을 한다 혹은 학생이다 할 때 저는 이런 걸 많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직장 일로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힘들어요.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큰 고비를 넘겼다면은 저는 솔직히 이런 얘기해요. 당신이 일하시는 그 직장에서 당신이 하는 그 업무를 더 잘해보세요. 평상시 내가 한 이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한 이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내 직장일을 했다면 내가 어려운 과정에 있을 때 조금 더 큰 이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직장일을 해보세요. 주변의 분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게 생각해. 저 사람 분명히 어려운 거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일을 더 열심히 하네. 참 훌륭한 사람이 보기 좋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겠죠. 일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집착하는 수가 있어요. 내가 힘드니까 그래도 확 집착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다 쏟아부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는 또
또 제2, 제3의 문제를 만들어내니까 적절하게 집착하는, 많이 완전히 몰두해버리면 또 그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장이든지 비직장이든지 제가 늘 권하는 것은 내가 하루에 이제 뭐 뺄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유롭게 뺄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에 맞춰서 어떤 그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표를. 그래서 내가 하루에 1시간 정도 난다, 뭐 3시간 난다, 아니면 뭐 몇 시간 난다, 이렇게 그 시간을 이제 정하고, 특별히 직장 출퇴근하는 분들은 그 전철 안에서 시간 이런 것도 할애 놓는 거죠. 그러니까 전철 같은 데서는 책을 볼 수도 있고요. 버스는 절대로 뭐 보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버스 안에서는 무조건 보지 마세요. 듣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 업무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글 쓸 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니 오늘 해야 될 업무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이렇게 뭐 듣는 거,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음악도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시끄러운데 음악이라는 게 가치가 없어요. 더 시끄럽게 들어와야 되니까. 버스 안이라는 공간이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것만 해도 버스 안에 내가 있는 것도 기본 소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음악을 들으려고 그러면 그 소음보다 더 커야 되거든, 내 귀에서 들어오려면. 그러면 내 귀에 무리가 되고 음악으로서의 감동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는 절대 하지 말고 듣는 것도 조금 가려서, 어쨌든 지혜롭게 버스 안의 시간을 활용해야 되겠죠. 전철은 뭐 좋습니다. 듣든 보든 생각하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철 시간도 내 하루 계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쭉 이제 이렇게 표를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어떤 정말 고수, 정말 그런 어떤 고수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래, 그 고수는 어려운 일 겪을 때마다 외국어를 하나씩 한대. 그러면 어려운 일 하나 겪을 때마다 이제 어느 정도 큰 고비를 넘겨 살만하면 이제 이번 어려운 기회는 아예 외국어 어느 거 하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거기 매달려버려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외국어 하나씩.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주 특이한 사람. 근데 어려울 때 이렇게 극단적인 예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악기 하나를 배워가지고 그냥 악기를 상당히 경지를 높여놓는다든지, 그 어려운 계기 속에서. 하여튼 어느 일을 내가 하게 돼서 거기에 몰입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획해 놓는 것,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건 미래지향적인 일, 혹은 뭐 현재에 도움이 되는 거, 이런 것들 중에서 쭉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아주 쉽게 몸짱 한번 돼보자, 이런 것도 괜찮죠. 이번 어려운 기회에 내가 한번 몸을 한번 쫙 업이라고 하여튼 몸 한번 해보자,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안 해보던 뭐를 내가 이번에 한번 배워보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뭐 당연히 뭐 독서 이런 건 뭐 기본이죠. 매일은 못하더라도 독서도 이렇게 항목에 써놓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 운동 이런 거, 운동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안에 이렇게 푸시업 뭐 이런 식으로, 조깅, 뭐 내가 좋아하는 테니스, 뭐 이런 식으로, 등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쭉 써놔야지. 운동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이런 리스트를 쭉 이제 뭐 당연히 여기 뭐 영화 보기 뭐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쭉 이제 리스트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추천하는 방법인데, 이런 리스트를 쭉 이제 정리를 하되 반드시 하루에 한 번 할 거는 조금 위쪽에 써놔. 이런 A4 용지에 저는 이렇게 딱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무슨 월, 뭐 7월이면 7월 이렇게 쭉 이제 해놓고 1, 2, 3, 4, 5 이렇게 30일까지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하루 이제 체크할 수 있도록 이제 체크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항목을 쓰는 거예요. 운동, 독서, 영화 보기, 뭐 이렇게 푸시업 뭐 쭉 씁니다. 이렇게 써놓고 그날 한 거를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했으면 놔두고, 그 체크하는 거에 너무 그렇게 부담 가지면 안 돼. 그냥 내가 한 것만 체크하는 거. 단 매일 해야 될 거는 제일 위쪽에, 매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매일 내가 푸시업 20개 뭐 이런 거 제일 위쪽에 넣는 거죠. 매일 내가 무슨 꼭 몸에 좋은 거, 또 음식 챙기는 그런 거 있지. 매일 이런 거 위에 놓고, 이런 식으로
제일 중요한 건 위쪽에 놓고 이제 조금 뭐 2, 3일 한번 해도 되는 건 좀 밑으로 좀 놓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체크를 합니다. 매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며칠 지나 보면 아, 어느 게 체크가 좀 적구나. 보이죠? 그럼 그 다음 날은 좀 체크 안 된 거 그걸 먼저 하고 이렇게 해서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미있게 재미를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 체크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적절하게 체크하면 이거 체크하는 게 재밌어요. 썰썰합니다. 무엇보다도 체크하게 되면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 활동하는구나. 내가 현재 진행형이구나. 이런 뜻을,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체크하게 되면 아, 내가 지금 리빙 살아있구나. 내가 현재 진행형 중이구나. 이런 거. 내가 지금 과정 속에 있구나.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을 갖게 되면서 나의 존재가 조금씩 자랑스러워지고 또 자부심도 느끼게 되고 내면이 강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분이 당뇨인데 당뇨는 정말 체크해야 되잖아요. 뭐 몇 그램 먹고 얼마 먹고. 이거 답답하지만 체크해 가면서 처음에는 이거 나 자유로운 나를 갖다가 이런 걸로 이렇게 나를 얽매이냐 이렇게 이제 불평은 하지만 살아야 되니까 체크를 하죠. 하다 보면 몸이 건강해지고 당뇨 이외에 다른 부분도 좋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더 건강을 얻었다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당뇨 때문에 조심하고 체크하다 보면 어쨌든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한 방식은 한 가지 예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어느 방식이든지 내 마음을 좋은 것들로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나를 위해서 좋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실천의 내용을 가지고 내 마음의 공간을 채우고 적절하게 바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고통으로 인한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자리가 좁아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고통의 마음을 완전히 줄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완전히 줄여요? 이것이 늘 살아서 튀어나오죠. 그거는 누구도 늘 이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할수록 그 고통이 주는 공간, 고통이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들게 돼. 내 마음이 이렇게 돼 있다면 다른 것들로 이렇게 많이 채워놓으면 고통이 차지할 공간이 점점 적어지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없어지면 이거는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다른 좋은 것들을 많이 하고 바쁘다 보면 고통이 나를 차지하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당뇨 환자가 혈당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음식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일종의 사투라고 하나? 그러면서 조금씩 몸이 더 건강해지는 그런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나의 어려움과 이 고통의 그 내용들, 이 고통의 통증, 고통의 감정, 나를 향해서 시시때도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내가 이런 것들을 사실 못 들어오게 공간을 안 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도 전쟁입니다. 이것도 사투입니다. 이것도 나의 끊임없는 자기 통제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이 감정에 나를 맡겨버리면 나는 그 고통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내가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의 삶의 공간, 나의 마음의 공간을 채워서 나를 바쁘게 만들자. 그런 것이 이번 강의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고통 가진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이런 틈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어려운데 시간이 많은 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어도 자식을 키워야 되고,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어도 지금 내가 봉양해야 될 가족들이, 부모님이 계시고, 또 내가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키워야 될 아이들이 있고, 내가 해내야 될 일,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그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쁘고 틈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바쁜 여건이 사실 이런 내 마음을 채우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바쁜 마음, 해야 되는 의무, 그것들을 또한 당신의 마음의 공간에 꽉 채워서 이것을 잘 실행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거를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내 마음은 오큐파이드, 내 마음도 이런 나의 노력으로 공간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바쁜 과정이 그런 일을 해내야 하고 뭐 체크하고 또 이루어내는 그런 일들이 나를 바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그 바쁜 가운데 내가 회복이 되고 더 강해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결국 내가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나쁜 이 힘, 고통의 힘, 이 고통의 양, 이것은 제로화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어차피 내가 끊임없이 내가 이것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코 이것에게 자리를 내가 비워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채우다 보면 당뇨 환자처럼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습득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갖추게 되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더 넓어지고, 나도 모르게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습득하고 또 깨닫기도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변화가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오늘부터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occupied, 항상 소중하고 좋은 계획들, 그런 좋은 뜻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 노력이 우리의 고통을 또 이겨낼 수 있는, 이긴다는 말은 안 썼죠. 잘 견뎌내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질 뿐 아니라,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내가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습득하게 되고 또 갖추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변화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의 주인공들이 이제 참 여러분들이었으면 참 좋겠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